하루 7분 지적인 척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대표적 명품으로 알려진 에르메스, 지방시, 샤넬, 페레가모 등 명품과 관련된 헐리우드 스타와의 에피소드, 소설 및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탄생 비화, 최초의 패션 모델과 관련해 지적인 척 썰을 푸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매력이 바로 명품입니다. 아내나 여자친구가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다 기다리며 패션 잡지에서 본 예쁜 명품이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이 상황을 피하고 화제를 돌리기 위해 말로 천냥빚 갚는다.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너는 존재 자체가 명품이야 라며 말로 때우려다 집안일이 하나 더 늘어나거나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좀 안다 지적인 척 에르메스는 마구상이었다. 루이비통도 마구상이었다. 이렇게 잠을 부르는 지루한 역사 수업처럼 명품썰을 풀면 노잼 TMI 개그로 넘어가려고 루이비통 닭이나 프라닭이나 먹자 이러면 닭발 싸대기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꼭 사주겠다며 명품과 헐리우드 스타와의 관련된 썰을 풀며 위기사항을 모면해야 합니다. 에르메스 하면 단장하고 우아하고 지적인 쿨 블론드의 상징 그레이스 켈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1956년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자와 결혼한 후 임신한 배를 가리기 위해 들고 있던 백으로 배를 가렸는데 이 모습을 찍은 사진이 라이프 매거진에 실리면서 화제가 되었고 없어서 못 파는 백이 됩니다. 이 백이 바로 다른 명품백 가격 뒤에 0이 하나 더 붙는 켈리백입니다. 원래는 프티 사고트였는데 사람들이 하도 켈리백이라 불러대자 에르메스에서 모나코 왕가의 허락을 받아 그냥 켈리백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르메스 하면 버킨백도 빼놓을 수 없는데 1984년 에르메스를 경영하고 있던 장루이 디마가 런던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프렌치 시크의 대명사인 제인 버킨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 이쁘다 TV가 실물보다 낫네 등을 하며 제인 버킨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는데 자유분방하며 세련된 프렌치 시크답게 제인 버킨은 여러 소지품으로 복잡한 가방을 뒤적거리며 수첩을 찾으려고 요란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주위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뻘쭘했는지 나와 있는 가방들 주머니도 없어 정리가 잘 안되고 크지도 않고 들기 불편하게 끈이 길다는 식으로 푸념을 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에르메스 회장 장루이 디마가 앞으로 이를 반영한 실용적인 가방을 만들겠다며 이야기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녀의 이름을 딴 버킨백입니다. 실용성을 강조했지만 버킨백 역시 다른 명품백 가격에 뒤에 0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에르메스는 왜 이리 비싸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인조 신소재도 이용하고 대량 생산하는 다른 명품과 달리 철저하게 엄선된 최고급 가죽과 재료, 가죽 장인학교에서 3년에다 현장에서 2년간 더 수련을 거친 장인들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현빈의 대사처럼 한 땀 한 땀 한 코 한 코 만들어 퀄리티가 높고 폭발적인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켈리를 이야기했으니 그레이스 켈리와 동시대에 활약하며 청순, 유쾌, 고상한 매력의 오드리 헵번과 지방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방시, 지방도시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뷰베르드 지방시인데 어릴 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던 지방시는 프랑스 인류예술학교에서 공부하며 여러 경력을 쌓으며 디자이너로 성장해 1951년 자신의 성을 딴 지방시 부티크를 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화 사브리나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역할은 부잣집의 운전기사의 딸로 부잣집 도련님을 흠모하고 있었는데 평범해 존재감이 없어 그에게 눈길조차 받지 못하다 파리로 2년간 유학을 다녀오며 세련된 여성이 되어 돌아와 부잣집 도련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유학 후 180도 확 바뀐 파리지행에 세련된 이미지로 귀국하는 장면이 영화의 핵심이라 이를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영화사에서 거국적으로 옷띠 꽃들의 옷을 코디하는 것으로 결정해 파리로 날아갑니다. 우선 당대의 거장 파리 패션계의 교황 발렌시아가를 찾아갑니다. 여러 옷 주문으로 여력이 없던 발렌시아가는 그가 아끼는 지방시를 찾아가라며 지방시를 추천하며 지방시에는 미스 헵번이 꼭 간다고 전합니다. 지방시는 1930년대를 주름 잡았던 캐서린 헵번인 줄 알고 헐리우드 스타를 본다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깡마르고 촌스러워 보이는 젊은 여성이라 실망합니다. 그래서 지방시는 자기도 바쁘다며 다른 데 가라며 거절합니다. 어떻게 우리 오드리 헵번에게 그럴 수 있나 싶으실 것 같은데 사브리나는 오드리 헵번이 그 유명한 영화 로마의 휴일을 다 찍어놓고 개봉을 기다리며 찍던 작품이라 인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화 프리티 우먼의 천박해 보이는 줄리아 로버츠에게 아무도 옷을 팔지 않아 아무도 저에게 옷을 팔지 않아요 이러다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환골탈태해 옷을 팔지 않았던 가게 직원에게 다시 찾아가 당신 판매 수당을 받고 있는데 엄청난 실수를 한 거야와 같은 통쾌한 복수극이 연출될 뻔했으나 오드리 헵번이 새 옷이 아니더라도 이미 만든 옷이라도 된다면 왜 사브리나에서 지방시의 옷이 필요한지 간곡히 부탁하는 열정과 매력에 반해 오드리 헵번에게 옷을 사기 허락합니다. 그런데 지방시가 만들어 놓은 옷들이 오드리 헵번이 입기만 하면 마치 그녀의 옷인 듯 옷이 날개가 되었고 영화 사브리나는 히트하고 지방시의 옷은 사브리나에서 시그니처 이상이 됩니다. 이후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을 위해 여러 옷과 향수를 만들어 주었으며 오드리 헵번도 지방시 컬렉션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응원하는 등 평생 돈독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오드리 헵번 하면 떠오르는 영화
호텔 블랙드레스 역시 지방시 작품입니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그레이스 켈리, 오드리 헵번을 이야기했는데 육감적이고 관능적이며 백치미의 섹시 스타 덤 블론드의 대명사 마릴린 먼로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야릇한 성적 상상을 자극하는 마릴린 먼로가 밤에 잘 때 뭐를 입고 자는지 매우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마릴린 먼로에게 잠잘 때는 뭘 입냐고 물었고 마릴린 먼로는 샤넬 넘버 5라는 걸작인 대답을 합니다. 샤넬 넘버 5는 옷이 아니라 향수입니다. 아무것도 안 입고 잔다는 것을 이렇게 고급진 센스와 섹시 있게 표현한 그녀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섹시 아이콘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샤넬 넘버 5는 가브리엘 샤넬, 아니 코코 샤넬로 더 유명한 샤넬이 자기 옷을 사는 VIP에게 줄 선물용이었는데 향수가 너무 좋다며 향수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이 느니 1921년 공식적으로 팔게 된 아이템입니다. 샤넬 넘버 5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선물용 향수를 만들기 위해 향수 제작자 에르네스트 보에게 향수 제작을 의뢰했고 에르네스트 보는 여러 가지 향을 만든 뒤 어느 향이 좋은지 샤넬에게 고르겠는데 평소 숫자 5를 행운의 숫자라 여기고 있던 샤넬이 5번 향수가 좋다며 이름도 샤넬 넘버 5로 붙였습니다. 마릴린 먼로 하면 영화 7년 만에 외출해서 지하철 환풍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펄럭이는 치마를 잡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마릴린 먼로의 아이보리 칵테일 드레스 못지않게 유명해진 것이 마릴린 먼로 다리를 더 섹시하게 빛내준 살바토레 베레가모의 샌들입니다. 구두하면 베레가모인데 베레가모는 사람이 서 있을 때 사람의 체중이 발바닥 발하치에 집중된다는 것을 발견해 발하치 부분에 철심을 넣었고 오늘날 모든 구두가 이렇게 만들어져 발을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레가모는 여성의 구두의 굽이 높으면서 가늘면 더 섹시할 것이라 생각해 개발한 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이힐, 스틸레토 힐입니다. 가늘며 굽이 높아도 여성의 몸을 충분히 지탱하는 스틸레토 힐은 마릴린 먼로도 애용했고 아찔하게 느껴지는 굽은 마릴린 먼로 특유의 교태를 부리며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며 걷는 먼로 워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때문이라고만 할 순 없지만 지금도 하이힐은 여성의 섹시함과 아름다운 다리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명품과 관련해 스타와 관련한 얄팍한 썰을 풀고 배고픈데 루이비통 닭이나 프라닭이나 먹자며 화제를 전환해 위기를 모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얄팍한 명품 썰을 풀었는데 지방시가 어느 지방의 도시냐, 샤넬을 채널로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 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과 관련해 봄용 얄팍한 지식을 털어드립니다. 봄용 AS 최초의 패션 모델은 예로부터 의복은 기능도 기능이지만 신분과 지위, 권력과 부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명품들, 명품이라 해서 아주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150년 안팎입니다. 산업혁명, 제국주의,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기술의 발달 등 사람들이 장밋빛 20세기를 그리던 호황기, 유럽 귀족들의 사교계도 더 화려해집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밤에 열리는 사교계 파티에 선보일 옷, 모자, 구두 등이 더 화려해져야 하고 꼴리지 않아야 하니 솜씨 있는 장인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시기 재단사였던 찰스 프레드릭 워스가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발표한 트레인이 메달을 받으며 화제가 되자 그는 어느 귀족 밑에서 옷을 만들어 바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귀족이나 고객들이 디자이너를 찾아오는 디자이너 주도 고객 맞춤형 고급 의상점 오트 쿠티르의 창시자입니다. 찰스 워스의 오트 쿠티르의 영향을 받아 솜씨 있는 장인들이 너도 나도 오트 쿠티르를 열며 지금 명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워스는 만든 옷을 고객들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아내에게 옷을 입혀 고객들에게 선보였는데 그래서 그의 아내 마리 어거스트 베르네를 최초의 패션 모델로 칩니다. 프레드릭 워스? 이런 명품 못 들어봤는데 네, 워스는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아들 대에서 다른 명품들에게 밀려 1950년대 파산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봄용 AS,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실화? 명품과 패션하면 패션 잡지도 빼놓을 수 없는데 다양한 패션에 대한 소개와 이야기로 패션을 더 가까이, 더 활발히 발전하도록 기여합니다. 여러 패션 잡지 중 1892년 창간한 보그가 지금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악마 같은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의 실제 모델임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소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저자 로렌 와이스버거가 1년간 안나 윈투어 밑에서 어시스턴트를 하며 갈고 갈아놓고 영혼까지 탈탈 털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이 책이 1위 뜰 줄도 몰랐고 게다가 영화까지 만들어질 줄 몰랐습니다. 개팍한 안나 윈투어에게 소송당할 것이 두려워 지금도 여전히 허구의 인물, 공상 패션 소설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안나 윈투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나 윈투어는 영국 상류층에서 태어나 자기 능력이 뛰어나다는 엘리트 의식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까탈스럽고 성공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인데 패션 감각은 천부적이었나 봅니다. 1988년 그녀가 고대하던 보그 US의 편집장이 되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패션 잡지사 직원들 복장도 거기에 걸맞아야 한다며 세련되게 입게 하고 몸매와 각종 복장 유적을 만들었고 이에 맞지 않으면 그냥 잘랐습니다.
있습니다.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면 안 된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행동 규칙을 만들어 직원들 숨통을 쪼였습니다. 일하는 스타일도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 내 방식대로 간다는 독단적 지시만 하는 스타일인데 영화 속 모습처럼 그녀의 탁월한 안목과 감각은 천부적이었나 봅니다. 그녀가 편집장에 오르자 엘레에게 빼앗긴 패션지 1위 타이틀을 다시 찾아온 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나 윈투어의 일화는 너무나 많으나 그녀의 강심장을 보여주는 일화 2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나 윈투어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시사회에 초대되었는데 사람들은 안나 윈투어가 화끈거려 안 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버젓이 프라다 옷을 입고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모피 애호가인 그녀가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항해의 의미를 담아 죽은 너구리를 그녀 식탁에다 던졌는데 당황한 기색도 없이 너구리를 식탁에서 밀어내고 끝까지 식사한 일화는 그녀의 강인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상 명품과 관련해 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노운 812님의 응원과 뜰 것이라는 제가 공명 같은 동남풍을 예견하셔서 깊은 감사의 마음과 꼭 동남풍이 불어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